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적격 증빙과 영수증 수치 명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가서 보시겠어요? 네. 이 적격 증빙이랑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FAT 1급에서는 시험 3번 보면 1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TET급은 매번 나옵니다. 매번. 특히 실기 시험에서 1번 문제가 얘입니다. 예. 무조건 1번 문제 얘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틀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AT 1급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1절에 보시면 적격 증빙의 이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격 증빙이라는 것은 이제 국세청이 인정한 증빙 뭐예요? 4개. 세금 계산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4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부를 때 적격 증빙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름 용어를 뭐 법정 증빙, 법에서 정한 증빙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규 증빙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용어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증빙이라 불러요. 그렇죠? 자, 한번 1번 볼게요. 적격 증빙의 종류라고 해서 읽어볼게요. 적격 증빙이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중 세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증빙으로서 세무서에서 전산상으로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다음에 증빙 말한다. 그러니까 누가 거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그렇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 그 다음 그냥 계산서란 게 면세 계산서. 얘네는 물건 판 사람하고 사간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양쪽에서. 그렇죠? 신고하니까 누가 거래했는지 알 수 있죠. 국세청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점표 마찬가지죠. 우리 카드 긁으시면 카드 긁는 그 순간 카드 회사로 날아가겠죠. 거래 자료가. 그렇죠? 그럼 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누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로에서 직불카드는 체크카드 얘기하는 거고 선불카드는 이제 충전식으로 미리 돈을 충전해서 쓰는 카드 뭐 티머니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많이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핸드폰 번호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현금 영수증은 발행받는 즉시 바로 국세청에 전송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 이 증빙들은 누가 거래했는지 거래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간이 영수증. 요즘은 거의 카드 결제하시니까 이건 뭐 보기 힘든데 간이 영수증 이제 아줌마가 손으로 적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아줌마 영수증 아무거나 하나 줘요. 그러면 아줌마가 이제 뭐 식당 가서 백반 같은 거 드시면 이제 아줌마가 무슨 식당이라고 쓰고 적혀 있잖아요. 한 장 쭉 찢어지는 거. 금에다가 이제 손으로 써주죠. 5,500원이라고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증빙인 거죠. 그렇죠? 이게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 그림 나와 있죠. 사업자와 사업자가 거래했을 때 이거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림 써볼게요. 여기. 그림 이런 거예요. 여기 사업자가 있고 공급하는 사업자, 물건 파는 사람, 매출자가 있고 이쪽에 매입자가 있겠죠. 사는 사람, 사업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래요. 이 사업자가 물건 파는 사람, 매출자가 매입자예요. 주로 매입자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물건 사가는 쪽 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물건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받고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렇죠? 대가를 지급할 때, 돈 지급할 때 반드시 뭘 받아옵니까? 너 물건 팔고 물건 사거나 서비스 공급받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받거나 이게 면세라면 계산서 받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와라 이 뜻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자한테. 이거 꼭 받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받아오라고 한다고. 왜 받아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와야지만이 나는 매입이지만 물건 파는 사람은 매출이죠. 내가 이걸 받아와야지만이 이 사람 매출이 다 드러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탈세 못하겠죠. 이 사람 탈세 못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안 받아왔어요. 안 받아오고 현금 내고 그냥 와버렸어. 예를 들어 아니면 식당에서 현금 내고 간이 영수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받아와서 그냥 받아왔어요. 그러면 식당 아줌마는 유혹에 빠지겠죠. 무슨 유혹에 빠지겠어요? 이 5,500원의 매출을 신고할까 말까 유혹에 빠지겠죠. 신고 안 해도 세무서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500원 부가세 탈세하시고 5,000원 매출이니까 매출에 대한 또 소득세도 탈세하시고라고 하실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탈세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네가 이런 거 받아오면 이 식당 아줌마가 탈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하시겠지? 그래서 너 협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좋은 말로. 근데 협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이 이게 협박이 협박. 좋은 말로 할 때 받아와라. 이런 거 안 받아와? 그럼 페널티 물리겠대. 벌금 물리겠대. 아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자가 탈세하지 못하게 네가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받아오면, 받아오기 싫은데 안 받아오면 페널티 물린다고 했죠. 그게 2번입니다. 적격 증빙 미수치 시 불이익. 안 받아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일반 지출 보세요. 일반적인 경비. 일반적인 경비. 일단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뭐 1,000원, 2,000원 쓰고 이거 받아오라고 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저녁에 직원들 야근할 때 뭐 떡볶이 2,000원어치 사 먹었어요. 2,000원어치 떡볶이 사 먹고 떡볶이 아줌마한테 아줌마 세금 계단서 아줌마 카드 되죠? 욕 먹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줌마 현금 영수증 되죠? 욕 먹겠죠. 그렇죠? 오뎅 먹고 뭐 떡볶이 먹고. 그래서 조건이 3만 원 넘어갈 때만 3만 원 초과되는 지출에 대해서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3만 원 초과니까 3만 1원부터 3만 원 안 넘어가면 떡볶이 2,000원어치 사 먹으면 그냥 와도 된대. 아셨죠? 안 받아도 된대. 봐주겠대요. 일단 3만 원 초과되려. 안 받아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안 받아오시면 적격 증빙 동그라미 B를 보시면 적격 증빙 미수치 시 일단 안 받아오면 돈 썼으니까 비용 인정을 해줘야죠. 그죠? 아까 식당 아줌마 5,500원짜리 식사하시고 현금 내고 예를 들어 뭐 간이영수증 받아왔어요. 간이영수증. 그죠? 이거 안 받아왔잖아요. 비용 인정 해줘요. 그래도 비용 인정을 해주고 페널티로 뭘 붙이냐 하면 2%만큼의 가산세를 붙이겠대. 거래 금액의 2%. 그러니까 5,500원에 2% 페널티 물리겠대. 벌금 내라. 이런 얘기야. 그죠? 자, 여기 불이익이죠. 이게 비용 인정해 주는데 2% 가산세 안 받으려면 받아와. 좋은 말 할 때.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참고로 동그라미 2번에 접대비는 참고로 보세요. 시험에 접대비가 나오진 않으니까 비교할 게 접대비는 저보다 빡세. 접대비는 주로 이거잖아요. 부어라 마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할 게 접대비는 참고로 할게요. 이건 접대비는 10,000원 넘어가면 무조건 받아오래. 만 원 넘으면 무조건 받아오래. 3만 원이 아니에요. 11,000원부터 11,000원부터 아셨죠? 11,000원부터 받아오고. 근데 접대비가 만약에 이걸 안 받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참고로 보세요. 접대비는 비용 인정 자체를 안 해주겠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얘는 비용 인정 해주잖아요. 접대는 비용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뭐 죄 지은 사람이 재판받을 때 너 사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형이야, 사형. 비용한테 사형 선고하는 거야. 그렇죠? 비용 인정 안 해주고 가산세 붙여요? 가산세를 안 매기겠대. 대신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일 무서운 건데 이게. 너 사형! 됐죠? 징역 1년 더! 의미가 없죠, 이러면. 그렇죠? 사형 선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고 가산세는 없다. 접대비는. 근데 접대비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비용 인정해주는 일반적인 지출은 비용 인정을 해주되 가산세 2%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예외가 있거든요. 이건 괜찮아. 이거 안 받아도 괜찮대. 일단 하나는 3만 원 안 넘어가면 괜찮겠죠. 그리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번을 보세요. 적격 증빙의 예외.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격 증빙 안 받아와도. 그래서 이건 부득이한 케이스. 아까 뭐 떡볶이 아줌마.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해외 출장 가는데 이런 거 뭐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외국에 출장 갔는데 외국에서 카드 결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국 갔다. 미국에서도 카드 결제 안 되는 데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웬만하면 카드 결제 되겠죠. 출장 갔을 때. 근데 저기 아프리카 오지. 우간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간다 갔는데 카드 결제 안 돼요. 단말기 없어. 그런 데서 출장비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카드 결제 안 되니까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세금 계산서도 못 받아올 거 아니겠죠? 그런 거 봐주겠죠? 그죠? 그런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세요. 적격 증빙 예외. 읽어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괜찮은 케이스 예외. 예외. 두 개를 가르칠게요. 일단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대급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무조건 괜찮아 이렇게. 무조건 괜찮아. 대급 지급 방법이란 것은 현금 내도 괜찮고 온라인 송금해도 괜찮고 무조건 괜찮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무조건 괜찮은 케이스. 대금 지급 방법에 관계없다. 무조건 괜찮은 케이스가 양가로 1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떠드는 것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전산 들어가시면 다 떠요. 사유가 뜨기 때문에 전산에서 그냥 보면 되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들으실 때 이해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제가 찍는 것만 보세요. 그냥 들을 때 이해하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죠 방금. 못 외우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저도 못 외웁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 아까 떡볶이 아줌마 2,000원어치 떡볶이 1,000원어치 순대 뭐 사 먹고 하는 뭐죠? 이런 거 괜찮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읍면 지역, 읍면 딱 느낌상 시골 느낌 들죠. 약간 그죠? 조금 이제 농촌 이런데 시골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 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가 뭐 하는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중에 연매출 4,800만 원 안 되는 사업자죠.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 근데 가게 단말기도 없어요. 카드 단말기도 없어. 카드 결제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원도 같은데, 강원도 여기 사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네. 강원도 에 이제 자주 놀러 가거든요. 거기 조용하고 공기 좋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강원도 오지에 가면, 오지라고 하긴 그런데, 완전히 저 계곡 있는 저런 데 가면 펜션 있잖아요. 펜션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회사가 워크샵을 그쪽으로 갔어요. 펜션 있고, 구멍가게 하나 있죠. 슈퍼 하나 있잖아요. 슈퍼 있는데, 슈퍼라고 하기도 그렇지. 그냥 펜션에 딸린 그냥 간이 가게? 구멍가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파는 거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생수, 라면도 신라면 하나 팔죠. 새우깡, 아이스크림도 파는구나. 한 4개 팔잖아. 딱 4가지 종류 팔잖아. 그죠?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회사에서 워크샵 갔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생수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라면 샀어요. 카드 결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현금 내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 4번 하나 체크하세요. 이거는 뒤에 농업민과 직접 거래한 케이스. 이거는 뒤에 그 TET2급에서 의제 매입세액 할 때 나오니까 미리 한번 체크할게요. 농업민과 직접 거래했다. 농사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직접 거래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는데 배추를 사와. 어디 가서? 하나로마트 가서. 하나로마트는 사업자니까 거기 가서 카드 결제하시고 배추니까 면세잖아요. 면세 계산서 받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 이번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랑 배추를 직거래해요. 바로 사와. 그럼 할아버지가 밭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뭐 할아버지가 면세 계단서를 발급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적격 증빙 받아오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랑 농사 짓는 그 농민하고 계약서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계약서 쓰고 뭐 돈 보내주고 온라인 송금하시고 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은 동그라미 10번 하나 체크하세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게 출장비, 해외 출장비. 그래서 외국 가서 카드 결제 가능하면 카드 결제하고 현지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러시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 케이스 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때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받아오기 힘들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기 힘들고 카드 결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봐줘야죠. 그죠? 자, 이게 무조건 괜찮은 케이스예요. 그 다음은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조건부로 괜찮은 케이스. 이런 조건이라면 괜찮은 케이스예요. 양가로 2번 보세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금액을 송금하고 온라인 송금하래. 현금으로 바로 주면 안 된대요. 반드시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또 하나, 송금하면 상대방 그 계좌번호, 상대 예금주 있을 거 아니겠죠? 상대 거래은행이 있겠죠? 그걸 적는 서식이 뭐냐 하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케이스는 괜찮은 케이스예요. 이건 조건부죠. 온라인 송금하고 and 경비 등 송금 명세서란 서식을 제출하세요. 그냥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거래은행, 상대방 예금주 쓰면 돼요. 맞죠? 자, 이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주니까 제시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아셨죠? 외우는 거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거 온라인 송금하면 괜찮은 케이스. 동그라미 1번.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다. 아까 간이 과세자. 상대방이 4,800만 원 미만인 아주 영세한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특징이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면 뒤에서 배울게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이 사무실을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사무실 월세를 줬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 사무실 건물 주인이 간이 사업자야. 월세 주고 나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못 끊어주겠죠. 발급 금지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 임대인한테 돈 송금하고 월세 송금하고 임대인 계좌번호, 임대인 거래은행, 임대인 성명 적어서 제출하면 괜찮대. 아셨죠? 동그라미 2번 실무에서도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개인 사업자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것도 상대방이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야. 임가공이라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인형이 있잖아요. 인형에 눈 붙여주는 거. 여기 있잖아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네. 인형에 눈 붙이는 거. 그렇죠? 내가 인형을 만드는 사업자인데 인형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개인 사업자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영세한 사업자예요. 인형에 눈 붙여주는 사업자. 임가공 용역. 적용받았죠? 눈 붙여서 받았어요. 인형을. 돈 보내주고 온라인 송금하고 이걸 제출하면 괜찮대. 진짜? 그래서 주로 상대방이 영세하니까 뭐 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1, 2, 3번은 다 상대방 거래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영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간이과세자라고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케이스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사무실 이사하는데 화물트럭 아저씨가 왔어요. 화물트럭 있잖아요. 왜 개별 화물 적혀 있는 트럭. 1톤 트럭 와가지고 사무실 그 짐 다 옮겨주고 했어요. 근데 그 트럭 아저씨가 간이사업자래. 아저씨 10만 원 그 운송비 내고 현금해서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못 끊어준대. 간이사업자라서. 그런 경우라면 송금하고 이거 지출하면 괜찮대요. 됐죠? 그 다음은 동그라미 6번 하나 체크하세요.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번에 사무실 알아보는데 사무실 알아보면서 중개사분한테 수수료 줬어요. 이런 경우라면 요거 송금하고 요거 제출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송금하고 이걸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외울 거 없어요, 여기서. 그렇죠? 자, 그리고 제2절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및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 이건 실기에서 바로 할게요. 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비용 인정을 해주되 2% 가산세 맞아야 되잖아요. 요걸 작성하는 서식이 영수증 이런 거래들을 쭉 이제 기재하는 서식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란 서식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온라인 송금하고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거래은행, 상대방 예금주 쓰는 서식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란 서식이에요. 그렇죠? 이걸 제출하는 작성하는 방법은 실기에서 할게요. 아시죠? 시험에서는 줘요. 자, 거래를 입력하시오. 요구사항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에. 양가로 2번.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작성하면 돼요. 그냥 들어가서. 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작성하면 돼요. 그냥. 아셨죠? 딱 주니까 해당하는 서식을 들어가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죠?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됐죠? 이번 시간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